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3번 문항. 자, 13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지은, 소희, 아람, 주영이, 미은이 그다음에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한대요.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각 요일마다 한 명씩 지금 네 타임에 각각 타임당 한 명씩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영이와 아람이는 같은 날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날짜를 좀 써볼까요? 여기 월요일 되고 여기는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화요일 이렇게 본 상태에서 여기는 13, 여기는 14, 여기는 15, 그 다음에 여기는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타임에 한 명씩 치를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영이와 아람이는 같은 날 시험을 치를 수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면 한 타임 휴식 후 여기는 지은이랑 소희가 같은 날 늦게 내고 아람이는 같은 날 들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영이와 소희는 같은 날에 치르지만 3시간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죠. 얘가 지금 3시간 차이가 난다고 얘를 1번으로 잡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시간이면 처음과 끝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스타트 하기가 제일 좋네요. 그 다음에 미은이는 홀수 시간을 듣는다. 자, 주영이와 소희는 같은 날에 치지만 3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주영이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요? 여긴 소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 미은이는 주영이와 소희는 같은 날에 치르지만 3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은이랑 소희가 같은 날에 듣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지은이랑 소희랑 같은 날에 듣는 거니까 지은이가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람이는 같은 날에 치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람이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아람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은이, 그 다음에 소희, 그 다음에 주영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미은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얘를 만약에 이쪽 라인을 화요일에 집어넣게 되면 요 두 라인은 어디로 오겠어요?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근데 미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은이 같은 경우는 홀수 시간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쪽에다 갖다 주게 되면 월요일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날 쉬는 시간이 없죠. 그러면 어디랑 지금 문제가 되냐면 기사님은 월요일에 한 타임 후 휴식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휴식 시간이 하나도 있게 돼 없게 돼요? 없게 되죠. 그죠? 기사님은 월요일 한 타임 후 휴식, 화요일에는 두 타임 후 휴식을 취한다라고 돼 있는데 월요일 한 타임 후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영이랑 아람이는 같은 날 시험 치를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람이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미은이는 홀수 시간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지은이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은이 일로 못 들어가죠. 그죠? 지은이가 일로 들어가게 되면 미은이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그럼 이렇게 되면 기사님이 한 시간도 쉴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은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람이랑 미은이는 무조건 월요일로 가게 되죠. 이 경우는 무슨 경우가 돼? 지금 보기에 보시면은 어디? 2번에 보시면 미은이는 아람이랑 시험을 친다라고 되어 있죠. 같은 날에 시험을 친다라는 이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참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을 보겠습니다. 마현이, 다현이, 그 다음에 조이, 그 다음에 이제 가효, 채지, 차지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9명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1조, 2조, 3개로 총 이제 그 3개의 조를 구성을 하려고 한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각 조는 2명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1조, 2조, 자, 3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명 이상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일단 몇 명만 남아요? 3명만 남게 돼요. 자, 그 다음 각 조의 조장은 가나다 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조의 조장은 가나다 순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여기 가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현이 있고 마현이가 있죠. 그럼 조장이 될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조장이 될 수 있는 애는 가효, 그 다음에 다현이, 그 다음에 마현이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가장 많은 조는 2조이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조가 2조라는 얘기는 여기 무조건 몇 명이 돼야 돼요? 얘는 6명이 돼야 돼요. 이해가요? 가장 많은 조는 2조이며 3조의 2배라고 되어 있다. 일단 홀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5명이든 7명이든 될 수는 있겠지만 3조의 2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근데 6명 다음에 짝수는 얼마예요? 8명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기 3조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 명이 돼? 여기는 3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볼게요. 그럼 여기 몇 명이 이걸 추가시키는 거를 4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2명, 2명, 2명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4를 시켜요. 그럼 몇 명이 돼요? 6명이 되죠. 그죠? 3조의 2배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조의 2배가 되는 거면 얼마가 되는 거냐? 얘를 6명이라고 하게 되면 6명, 3명이 되는 거니까 9명이 다 차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몇 명을 해? 플러스 2를 합시다. 플러스 2. 그러면 여기는 총 몇 명이 돼? 여기 4명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몇 명이 되고 2명이죠. 그럼 여기 몇 명이 돼? 플러스 1을 시켜서 얘는 몇 명이 돼? 3명. 그럼 각 조별로 인원이 결정이 되죠. 지금 가장 많은 조는 2조가 됐고 3조의 몇 배야? 2배. 그 다음에 1조는 몇 명? 3명.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영이는 정영과 같은 조가 될 수 없대요. 마영과 같은 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볼 거냐? 자 일단은 여기 1번 봤고요. 여기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봅시다. 마현이랑 다현이랑 가요는 같은 조가 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각 조마다 한 번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각 조마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효랑 다현이랑 마현이가 바로 뭐가 돼? 조장이 되죠. 마현 다음에는 누구예요? 지금 한글 순서로 가나다 순으로 조장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죠? 이미 앞에 3명이 가요, 다현, 마현이가 가나다 순으로 이미 3명이 됐었는데 이게 같은 조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각 뭐가 되는 거야? 조장이 되는 거죠. 조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채영이는 정영과 같은 조가 될 수 없고 마현과 같은 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다현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현이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치면 가효인가요? 가효.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현과 같은 조가 된대요. 누가? 채영이가. 그죠? 마현과 같은 조가 된대. 그 다음에 채지와 채영은 다현과 친하지 않기에 라고 되는데 채영이가 이미 들어갔어요. 1조와 3조 중 들어갔는데 채영이가 1로 들어갔으니까 채지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같은 조로 들어가든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차진과 한우는 같은 조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차진과 한우는 같은 조에 들어간다. 그러면 봅시다. 차진과 한우가 같은 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차진과 한우 같은 경우는 여기 차진과 한우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차진과 한우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차진과 한우가 들어갈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봐봐요. 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효랑 다현이랑 마현이가 있는데 여긴 이미 채영이랑 연결이 됐죠. 근데 여기까지 누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채지랑 채영이가 다 들어가게 되면 그죠? 차진과 한우는 같은 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를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럼 차진과 한우는 일로 들어가든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그치? 자, 아직 조를 배열을 하지 말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봅시다. 정현은 1조에 편입이 되고 한우는 정현과 같은 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는 모든 조에 들어가. 여기 보기를 한번 볼게요. 마현의 조는 3명이다라고 되어 있고 조이와 차징은 같은 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옳은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채영이와 채지 그 2명 들어가는 거 차진과 한우 같은 경우에는 차진과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1로 들어가든가 1로 들어가야 돼. 맞아요? 1로 들어가든가 1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이를 한번 봅시다. 그럼 조이에 대한 조건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조이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럼 조이 같은 경우에는 3명, 2명, 3명, 4명, 2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조이가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마연이가 어떻게 되면 1조로 간다면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 지금 보면 조이는 모든 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조이는 모든 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조이 같은 경우에는 마연하고 채영이가 어느 부분만 아니면 3조라는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면 어떤 조에 어떻게 돼 있어? 다 들어갈 수 있죠. 이해가냐? 조이는 모든 조에 들어가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마현과 같은 조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채영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현과 같은 조가 된다고 돼 있는데 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죠? 지금 그러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마현의 조는 3명이다. 이거는 채지가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보장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3명이다. 이런 부분은 볼 수가 없고 조이와 차징 같은 경우에도 같은 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 조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조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에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1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2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3조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이의 조건이 가장 적죠. 기본적으로 조이의 조건이 가장 적기 때문에 조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어때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을 그죠? 굳이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구하지 않고 확실한 것만 몇 개 놔둔 다음에 나머지 부분 안 걸리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이는 모든 조에 들어갈 수 있다가 다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자, 다음 주어진 조건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3단 논법인데요. 자, 볼게요. 자갈치를 가지 않으면 토성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면입니다, 면. 자갈치를 가지 않으면, 자, A를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토성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갈치를 가지 않으면 토성으로 간다. 명제라고 생각하고요. 서면에 가면 해운대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한글로 쓸까요? 문자로 쓰지 말고. 자, 자갈치를 가지 않으면 토성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에 가면 해운대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토성입니다. 토성에 가면 서면에 간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자,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과 결론이 있는 문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어디로 볼 거냐면 토성에 가지 않으면 자갈치에 가겠죠. 그럼 자갈치에 가는 내용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은 하지 않는 거야. 그죠? 자갈치에 가면 서면에 간다라고 돼 있죠? 서면하고 얘라고 명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명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근데 5번을 잠깐 볼까요? 5번. 해운대에 가면이라고 돼 있죠? 해운대에 가면이란 얘기는 이거의 대우. 해운대에 가면 어떻게 돼? 서면에 안 가죠. 그죠? 서면에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서면에 안 가면 어디로 가요? 토성에 안 가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뒤집어 보면은 토성에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갈치에 가요. 그럼 5번 해봅시다. 해운대에 가면 서면에 안 가게 되고 서면에 안 가면 토성에 안 가게 되고 토성에 안 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자갈치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보시면 A, B, C, D 회사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배추 품목과 쌀 품목을 납품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얘도 적어볼게요. A 회사가 쌀 품목을 납품하지 않으면 이쪽에다 적을까요? A 회사가 쌀 품목을 납품하지 않으면 B 회사는 배추 품목을 납품하고요. 그 다음에 C 회사는 배추를 납품하지 않는다. C 회사는 배추를 납품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B 회사가 쌀 품목을 납품하면 B 회사가 쌀 품목을 납품하면요. D 회사는 배추 품목을 납품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D 회사는 배추 품목을 납품하지 않는다. 그 다음 A 회사가 배추 품목을 납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D 회사는 쌀과 배추를 납품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B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B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는 여기 나와 있어요. 배추를 납품한다는 얘기는. 그죠? 독점을 하게 된다. 아무 의미 없죠. 다음 두 번째. C 회사가 쌀을 납품하면 C 회사가 쌀을 납품한다는 얘기는 여기 명제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여기 있죠. 그죠?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그 다음에 A 회사가 쌀을 납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여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개 회사 모두 배추를 납품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회사가 쌀을 납품하지 않으면 B 회사가 쌀을 납품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죠.
쌀을 납품하지 않는다. C 회사가 쌀을 납품한다. 이 중에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어디를 3번을 보시면요.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B 회사가 어떻게 된다고? 배추를 납품하면. 그러면 자 볼게요. B 회사가 배추를 납품을 하면은요. 그죠? B 회사가 됐죠. A 회사가 쌀을 납품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쌀을 납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죠. 여기를 먼저 봅시다. 이거를 순서를 여기서 쓰는 게 좀 더 덜 헷갈리겠네요. 자,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B는 쌀을 납품하지 않아요. 그죠? B는 쌀을 납품하지 않습니다. 근데 B가 쌀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가 들어가 있냐? 여기서 볼게요. B가 쌀을 납품하지 않으면 여기 C는 얘는 건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배추를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A는 쌀을 납품하게 되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3번 해볼게요. D 회사가 배추를 납품하면 A 회사에 쌀을 납품한다. 명제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 회사가 어떻게 돼? 쌀을 납품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제시된 문장에서 미루어 봤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든 인간은 변화한대요. 모든 인간은 변화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은 변화한다. 자, 어떤 동물은 변화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도 역시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겠죠? 얘는 쉽게 알 수 있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8번 보죠. 18번. 18, 19번 연결돼 있어요. 다음은 어느 계약직에 있는 사원일, 대리일, 주임일, 과장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진 조건을 읽고 참과 거짓을 고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일과 대리일은 같은 부서를 한 적이 있으나 자, 과장과 대리는 같은 부서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팀장 1과 부서를 같이 한 적은 없다. 팀장과 부서를 같이 한 적은 없대요. 자, 사원, 그 다음에 대리 중 한 사람은 주임 1과 같은 부서인 적이 있다. 자, 사원하고 그 다음에 대리 중 사원이나 대리 중 한 사람은 주임과 같은 부서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팀장 1은 사원 1, 주임 1 중 한 사람과 같은 부서를 쓴 적이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원과 주임 중에서 누가? 팀장이 같은 부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주임 1은 과장과 같은 부서인 적이 없다. 주임 1은요. 과장과 같은 부서인 적이 없대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주임 1은 팀장, 대리와 같은 부서를 쓴 적이 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한번 봅시다. 주임 1은 팀장과 대리와 같은 부서를 쓴 적이 있다, 없다. 자, 일단은 과장하고 대리는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팀장은 같은 부서가 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따로 들어가야죠.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봤을 때 사원하고 주임 중에서 같은 부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죠? 사원하고 주임 중에서. 근데 주임하고 과장은 같은 부서가 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주임은 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주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주임 1은 대리와 같은 부서를 쓴 적이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팀장 대리와 같은 부서. 지금 주임하고는 팀장하고는 같은 부서를 쓴 적이 있겠죠? 그죠? 대리를 한번 봅시다. 대리. 어때요? 같은 부서를 쓴 적이 없죠? 왜냐면 과장은 대리랑 같은 부서를 한 적이 있잖아. 근데 주임 같은 경우에는 과장하고 같은 부서인 적이 없으니까 이 주임은 대리와 같은 부서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뭐가 돼? 거짓이 됩니다. 거짓.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팀장 1은 사원 1과 반드시 팀이 되고요. 주임 1과 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팀장은 주임이라고 팀이 돼야 안 돼요? 팀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얘도 거짓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면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20번 봅시다. 자, 도식출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그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도식에서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자를 변화시킨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숫자가 조금 잘렸죠?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부터. 자, 8765에다가 3484가 됐으니까 얘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 8에서 3으로 어때요? 줄었어요. 그러면 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8에다가 더하기 5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빼기 5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13이 되는데 이제 1의 자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에는 빼기 3을 볼 수 있죠. 빼기 3. 요건 두 번째는 그냥 두 번째부터 할게요. 두 번째는 빼기 3.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가 돼요? 세 번째는 6에서 8을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5에서 4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세모 한번 봅시다. 세모 같은 경우는 5606이 지금 8765가 됐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플러스 3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고?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가만히 있어봐. 0에서 6을 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볼게요. 그 다음에 6에서 5로 가는 경우는 마이너스 1로 봅시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됐죠? 자, 그 다음 네모를 봐야 되는데, 자, 네모를 한번 봅시다. 네모를 보면 지금 987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987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플러스 5라고 생각합시다. 플러스 5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죠? 자,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8에서 3을 뺐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5로 먼저 합시다. 0 빼기 5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그러면 5, 6, 얘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 같은 경우에는 빼기 3이니까 얘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네요. 얘는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7은 6이 되겠죠. 5, 6, 0, 6이 되겠네요. 세모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네요. 그럼 얘는 8이네. 얘는 8.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이니까 7이네요. 8, 7, 6, 5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가 나왔어? 8765가 뭐가 나왔냐면 7586이 나왔어요. 7586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는 순서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면 자, 386이라고 돼 있죠. 386이를 보면 세모, 네모라고 들어가 있는데 386이 자, 386이가 세모를 지나가게 되면 플러스 3 하면 얼마예요? 여기 세모를 지나가면 6이 되겠네요. 8을 하면 9가 되고 빼기 4를 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되겠네. 근데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 네모로 들어가네요. 네모. 네모로 들어가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첫 번째가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바뀐 게 아니고 좀 제대로 표시합시다. 여기 세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로 들어가고, 얘는 마지막, 얘는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어디로 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그럼 9, 1, 6, 2는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제 20번 문항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요. 21번부터 30번까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